변호사님, 요즘 직장에서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밴드라는 말 종종 듣잖아요. 같이 일하다 보면 업무 얘기뿐만 아니라 사적인 얘기도 나누고 퇴근 후에 밥도 먹고 연락도 자주 하게 되잖아요. 어쩌다 보면 서로 고민도 털어놓고 꽤 가까운 사이가 되기도 하는데 이런 관계도 외도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이제 관계의 깊이와 성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순히 친한 동료로 지내는 정도라면 문제될 게 없지만, 그 관계가 혼인 중 지켜야 할 정조음을 어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법적으로도 부정행위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관계 없는 오피스 와이프나 오피스 허즈밴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이 이제 성관계는 없었던 오피스 와이프 이야기입니다. 의뢰인은 이제 결혼 20년 차 남편이었는데 어느 날 집에 아내의 직장 상사와 직장 상사의 아내가 자신의 아내에게 상간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집에 쳐들어온 거죠. 이제 그로 인해 가지고 의뢰인은 이제 아내가 직장 상사와 무려 8년 동안 소위 말하는 오피스 와이프 같은 사이로 지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셨습니다. 두 사람 다 성관계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이야기하였고,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이 카톡으로 사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셀카를 주고받았던 그런 부분도 있었고, 직장 밖에서도 단둘이 식사를 했던 그런 증거가 있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 다 성관계는 없었다고 부인했잖아요. 네, 두 사람 다 그렇게 부인을 했고, 실제 관계로 봤을 때도 성관계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카톡 내용 중에 3일한 내적 이야기가 좀 있었고, 주고받은 셀카 사진이 좀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판단되었고요. 또 무엇보다도 의뢰인 아내분의 직장 상사가 자신의 아내에게 처음부터 이성적인 감정을 가졌다는 취지로 자백을 하였다는 점이 좀 특이한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신체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상간남이 자신의 아내에게 그것도 스스로 처음부터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였다라고 자백을 한 것입니다. 근데 두 사람 다 성관계는 없었다고 부인했는데 재판부에서 외도고 인정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뢰인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혼인관계를 침해한 부정행위라고 인정을 해서 상간남에게 위자료 2,500만 원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외도냐 아니냐 이런 거를 가르는 데 있어서 성관계가 있었느냐로 판단하시는데요. 외도의 기준이 법적으로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부정행위라는 거는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를 어긴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보기 때문에 반드시 육체적인 관계가 있어야만 외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도 성관계는 없었지만 다른 정황에 비추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부적절하였다고 법원은 판단한 것입니다. 상간남은 외도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나요?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간남은 자신의 아내에게 이 관계가 부적절하였다는 것을 자백을 했는데요. 막상 소송이 시작되자 상간남은 부정행위를 부정하였습니다. 상간남은 의뢰인의 아내분은 원만한 혼인 생활을 하지 않았었다. 그리고 자신은 유혹당하는 입장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책임이 없다는 그런 취지로 반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외도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셨나요? 이 사건 같은 경우 특이하게 상간남이 자신의 아내에게 부정행위를 자백하였고, 그걸 토대로 상간남의 아내가 의뢰인의 아내분에게 꽤 긴 시간 동안 문자로 협박을 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상간남의 아내가 제시하였던 그런 증거들과 상간남의 자백을 주요 증거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부부 사이가 원래 안 좋았던 상태라면 그것도 위자료 인정 여부에 영향을 줄까요? 실제로 그런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초에 부부 사이가 틀어져 있었다,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 상태였다라는 그런 식으로 주장을 많이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단순히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다는 점만으로 외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외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이런 점들을 내세워서 위자료 감액을 주장하였지만, 오히려 저는 상간남이 의뢰인의 가정사를 언급하면서 2차 가해를 가한 점, 진지한 반성이 없었던 점을 근거로 위자료가 전부 인용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성관계가 없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재판부가 위자료 2,500만 원 지급을 판결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 나도 비슷한 상황일 수 있겠다고 느끼는 분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뭘까요? 일단은 혼자 판단하시거나 감정적으로 바로 행동에 나서는 거는 좀 피하셔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증거 수집이 중요한데 증거 수집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는 조금 삼가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몰래 남편이나 아내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인데요. 상대방이 불륜을 저질렀음에도 피해자인 배우자가 오히려 통신비밀보호법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꽤나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인지, 또 어떠한 증거를 어떠한 방식으로 확보해야 하는지 먼저 전문가와 차분히 검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